안녕하세요. 투이 컨설팅 최인규 고문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발목을 잡는 6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크고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죠. 물론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기업만이 생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직결되는 필수 과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걸맞는 관심 그리고 투자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네로라는 금융 CEO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디지털을 부르짖고 있죠. 금년도 신년사에 디지털을 강조하지 않은 금융 CEO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KB금융의 윤종규 회장은 이제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구글이 우리의 경쟁자다라는 인식으로 디지털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구글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싶습니다만, 아무튼 빅테크 기업이 점점 금융 진입을 강화하면서 이런 디지털 이코노미의 생태계 변화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데이터 정보 회사로 거듭나겠다 또는 디지털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라는 많은 은행 CEO들이 계시죠. 디지털 혁신에 관한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많은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JP모간, 웰스파고, 시티뱅크 등등 미국과 유럽, 해외 유수의 은행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한 구호, 포부를 밝히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투자와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요. 맥킨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도전하는 기업의 약 70%가 실패한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죠. 제 생각에는 실제 실패율이 이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더 낮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왜 추진하기 어려운 걸까요? 무엇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뭐니 해도 디지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외국계 은행의 사례를 볼까요? 미국 최대 은행이죠. JP모간의 경우에 2019년 기술 예산으로 쓴 돈이 무려 11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4조가 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도 아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JP모간 스스로의 자평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레거시, 기존 시스템의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에 활용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은 그런 천문학적인 규모이죠. 얼마 전 델에서 조사한 디지털 전환 장애 요인 중에 우리나라 사례로 봤을 때 첫 번째 걸림돌로 꼽힌 것이 바로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장애 요인을 들자면 디지털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그리고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대기업조차도 디지털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역량을 외부에서 수혈할 수 있을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부족한 역량을 어디서 외부에서 구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디지털 탤런트의 부족,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디지털 탤런트의 공급 역량은 큰 갭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갭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의 두 번째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캡제미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년보다 금년이 디지털 인재 수급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라고 대답한 비율을 보면 글로벌 평균 55%가 됩니다.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미국에서가 오히려 70%로 디지털 수요에 비해서 디지털 공급 또는 디지털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조사 결과는 불행하게도 없지만 이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경영진의 디지털 리더십과 전문성의 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향한 CEO들의 야심찬 포부와 열정과는 달리 현실은 그다지 넉넉하지 않죠. 워크데이와 IDC가 국내 주요 기업 관리자 155명을 포함해서 아태 지역 기업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위 C레벨 경영진 중에 45%가 도대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2%의 경영진이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과 분석 없이 그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착수하고 있죠. 그리고 65%가 비즈니스에 대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KPI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디지털에 대한 리더십과 전문성이 부족한 현상을 단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죠. 중기벤처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CEO의 56%가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은 있지만 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했고요. IT 혁신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서 실행 중이거나 혹은 실행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걸림돌은 체계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디지털 전략, 그리고 임직원들의 디지털 수행 역량과 기업 문화, 그리고 디지털과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와 가버넌스들, 그리고 IT, 디지털 기술들, 기술 역량들, 이러한 주요 요건들을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다루듯이 잘 조율하고 조절을 해야 되고 리드해야 하는 복합적인, 종합적인 작업입니다. 이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에서 디지털을 추진하면서 보여주기식, 한건주의로 진행하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들을 많이 추진합니다. 예컨대 블록체인이 화두가 되었을 때 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윗분이 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언제까지 관련된 프로젝트 계획서를 내고 추진해라. 뭐 이런 식이죠. 디지털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디지털 기술이나 경쟁자의 동향에 따라 유행 따라 무늬만 디지털, 즉 디지털 립스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노베이션 시어터, 혁신극장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극장에서 사람들에게 혁신과 관련된 쇼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빗댄 표현이죠. 물론 이러한 디지털 립스틱이 때로는 조직을 끌고 가기 위한 모티베이션 도구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큰 책장을 사놓고 여기에 맞는 사이즈에 맞는 책을 골라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객이 전도된 디지털 프로젝트를 흔히 보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걸림돌은 조직 간의 협업이 미흡하다는 것이죠. 보고서들에 따르면 C레벨 경영진의 과반수가 겪는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서 간의 갈등과 협업 미흡, 정보 교환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에는 많은 C레벨 경영진이 있죠. 그중 IT나 정보 등 디지털과 관련된 경영진만 추려도 CIO,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담당하는 CTO, 디지털을 담당하는 CDO,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CIO, 그리고 데이터를 담당하는 CDO 등 정말 많은 C레벨 경영진이 있죠. 이런 많은 경영진들이 디지털 업무를 추진하면서 원활하게 업무를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 이기주의, 사일로 현상 등등 때문에 소위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는 이는 오롯이 CEO의 몫입니다. 즉 C레벨 임원 간 코퍼레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디지털 식견과 리더십을 갖춘 CEO이기 때문에 CEO의 역량은 그 무엇보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모두 C자의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발전시키면서 반드시 보조를 맞춰야 하는 항목이죠. 개인정보 보호와 소위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사실 글로벌 조사 통계를 보면 디지털 혁신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 걸림돌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오히려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오픈뱅킹과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날개를 펴려고 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서 더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아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역 당국의 노력들이 외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를 정말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준 각 구청 사이트의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외국 언론들은 그 정보의 정확함에 놀라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동전의 앞뒷면처럼 반드시 따라가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보다 더 큰 주목과 관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 있겠고요. 이상으로 6가지 대표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기업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와 아젠다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요소를 딱 하나만 꼽자면 디지털 문화의 정착입니다. 경영진, 직원, 그리고 조직 내부에 이러한 디지털적인 문화가 스며들어서 정착되지 않고는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코 이루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 강의 결론입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말씀을 모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투이 컨설팅 최인규 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